제가 딱 그때 느낌이 인생 꼬였다. 이럴 순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열심히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그야말로. 선생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기 캐릭터 여자. 이게 발달장애 미술인들이라고? 특정한 고도의 능력을 가진,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 그 느낌이 뭐냐면은 우주 여행을 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발달장애는 이 미술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얘기하려면 일단 장애로 가야지 되는데,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 과한 사랑을 나도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활동 중에 장애 쪽으로 관련된, 장애 미술 쪽에 뭐 심사 좀 해달라, 전시 뭐 오픈해 와달라, 축사 한마디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 당연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파트였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종종 받잖아요.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들어가는 예술가 중에 한 분이 운보 김기창 화백이었어요.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8살 때 청각 장애인이래요. 예술가로도 한 획을 그었지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을 모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가르쳐요. 청각 장애 미술인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한테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 이력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장애인을 돌보는 그분의 생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나도 예술로 살지만 저렇게 남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청주 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청주에 운보 선생님의 미술관, 운보의 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운보 집에 관장님이 오셨고, 관장님이 저를 보고 운보의 집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홍보대사를 했지만 그 홍보대사는 제 인생에서 정말 스파크가 터지는 홍보대사였던 거. 내가 존경하던 그 운보의 집의 홍보대사라니. 그걸 통해서 운보 김기창 화백은 돌아가셨지만 운보 김기창 화백을 평생 오른팔처럼 모신 김영태 실장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운보 선생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청각 장애 미술인들을 알게 돼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코트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돼서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 때, 제가 장애 미술인들과 기업인들을 매칭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코트라가 관기관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CSR 차원이기도 하고, 뭔가 기업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장애 미술인과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서황리에 그 전시를 해냈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뉴스도 너무너무 많이 났고, 그 와중에 발달장애 기관에서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이거는 기업과 제품하고 연결하는데 너무 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이게 발달장애 미술인들이라고 다 공통되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호감력이 높은 공통된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그때 보고서는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저 여기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2013년도.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9년도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제가 6개월 전시를 하게 되면서 혹시 부산에도 발달장애 미술인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개성이 다 너무너무 다른 5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제가 만났는데, 제가 딱 그때 느낌이 인생 꼬였다. 이건 이럴 순 없다. 이거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었어요. 일단 그림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열변을 토했죠. 이럴 순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 가야 됩니다, 막 진짜 내가 가슴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희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제가 왜 위로를 하냐고. 이렇게 이제 수습을 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그분들한테 제가 2년 후에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뭔데요? 했더니 사기 캐릭터 여자. 그분들이 볼 때
궁금해가지고 저러다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만난 그 친구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거의 뭐 탑스타급들이 나왔고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발달장애 미술인들이 주변에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 엄마라는 카페를 제가 만들어요. 2020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커뮤니티 안에서 그림들이 맨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우주 여행을 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매일 눈 뜨면 진짜 이 놀라운 그 서번트의 천재성을 가진, 그 서번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프랑스어로의 학자, 연구자라는 단어라고 하고, 이 뇌의 장애로 특정한 고도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인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절대 음감을 가진 것처럼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림의 기술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요. 난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예중 예고 가서 미대를 가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찾느라고 끙끙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될까 말까요. 반대로 이 친구들은 컨트롤이 안 되긴 하지만 딱 꽂힌 건 누구도 자기가 꽂혀서 로봇만 하거나 시계만 하거나, 와,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생각도 못했던 세상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여행 가서 이별 갔더니 이 풍경이고 저 별 갔더니 저 풍경인 것처럼 한 명이 너무나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별 세상들인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뭔가 했던 키 롤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친구들 훌륭하게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치긴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이 친구들은 가르치는 친구가 아니에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알아봐주고 내가 알아봐준 걸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냐? 이것도 비정상인 거야. 차라리 게임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딴짓 좀 병행해서 해라. 그런데 얘가 작가로 규명되는 순간, 어머니 얘는 작가로 성공할 거예요 하는 순간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건 최고의 작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봐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장애인으로만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주는 순간 얘는 훌륭한 작가로 경이로운 존중받는 예술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키우는 건 아니고 알아봐주는 거. 알아봐주고 엄마들이 상황을 직시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근데 왜냐면 저는 너무 그룹이 크잖아요. 올해만 지금 4개 전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초대를 받아내요. 기회를 받아내서 이 친구들 그림이 하나 걸리고 캡션이 하나 달리고 자기 자녀가 그 그림 옆에 섰을 때 집안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번 계기가 오잖아요. 여자들이 기분파예요. 뭔가 한번 동기부여가 딱 되면은 그다음에 헛기띠 딱 졸라매고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을까? 인 거랑 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 엄마의 힘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그러면서 집안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친척까지 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전시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는구나. 그냥 취미가 한 게 좋겠다. 이거 어떻게 판별하세요? 제가 멘토링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단 커뮤니티 안에 질문지가 딱 있어요. 그게 제 인생 노하우가 담긴 질문 리스트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 그림을 그립니까?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답이 나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하루에 그림만 그리는 애는 98, 9%? 100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98, 9% 걔는 작가예요. 걔는 작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하는 애는요. 고집이 있어요. 그냥 지가 고집해서 계속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싫어할 수가 있어. 그 그림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림인지를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어머니 그림을 그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 평도 필요 없을 수 있다. 어질러도 상관없는 늘 여기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자리 요걸 하나 해주고 엄마가 핀치사를 해줘라. 세상에 넌 정말 최고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니? 어머님이 읽을 필요도 없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칭찬을 할지 구실만 생각하셔라. 야 너는 진짜
야, 너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할 생각을 했니? 야, 그렇게 괜히 막 붙이고. 그래서 얘가 그림이 즐거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엄마예요. 이 친구들을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엄마거든요. 엄마 영향이 제일 커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네? 이게 이 아이들의 미술 성장에 엄청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저한테 보여달라.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그 꿰뚫어지게 보고 어머니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하신 다음에 얘가 그거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그거는 안 하겠대요. 그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소통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몇 시간 그리느냐. 그리고 온전히 자기만의 그림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죠. 생각보다 발달장애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제가 죄송한 건 굉장히 미술로 일축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서번트는 사실은 너무 발달장애 가정으로 봤었을 때 특수한 층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근데 본인들이 그 1%인지 모르는 가정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제가 자신 있는 건 그 1%만큼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작가분이 아니더라도 미술은 굉장히 유용하고 인생에서 같이 끼고 갈 파트이거든요. 그게 치료 차원이든 취미 차원이든. 근데 그거에서도 엄마들이 치료든 취미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미술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을 좀 갖게 된 것 같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는 분들 제가 다행히 커뮤니티를 만들어놨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그림 엄마 홍보를 하네요. 그림 엄마에 오면 우리가 했던 전시들은 다 볼 수 있게 다 오픈을 해놨어요. 무료 대방출, 소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